자, 이제 우리가 5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 단원을 볼 겁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 조선의 건국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요. 자, 요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조선의 건국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 초기의 어떤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태조부터 해서 성종 때까지 그런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어떤 제도, 예를 들어서 뭐 중앙, 그 다음에 지방, 뭐 군사, 뭐, 관리 등용, 뭐 통신, 막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이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자, 우리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요 앞쪽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려 그 말때 한번 확인을 하긴 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당시에 이제 고려 후기에 보면은 자, 신진 사대부들이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신진 사대부 정치계로 이제 진출을 하고요. 자, 신진사대부들은 고려를 일단 개혁하자라는 건 공통점이란 말이야. 자, 당시에 이제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했던 이 이성계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고려 말에 우왕 때 이제 최영과 함께 이러한 사람들이 자, 요동을 정벌하자라는 요동 정벌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면 이제 명나라를 이제 공격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중국을 공격하자라는 건데 그 본보기로서 이제 우리 요동을 한번 공격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 군대를 모두 이끌고 이성계가 이제 요동을 정벌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이 그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위화도 회군. 자, 이 회군한 다음에 그 군대를 이끌고 개성으로 들어와서 우왕을 내쫓고요. 최영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요. 당시에 이제 새로운 고려의 어떤 개혁 세력이었던 이 이성계 신진사대부 이제 함께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이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이제 토지들을 빼앗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개혁을 추진해요. 그걸 이제 과전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과전법이라는 거는 이제 토지를 이제 가지라고 주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 시대 보면은 뭐 노급이라든지 뭐 관료전이라든지 또 이제 고려시대에 이제 와서는 뭐 전식과 이런 것처럼 관리들이 이제 일을 한 대가로 이제 받는 거, 그러니까 월급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조권 받는 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돼? 과전법, 요렇게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당시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농장, 이런 거 이제 빼앗고요.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전법이라는 걸 시행을 하고요. 이 과전법은 이후에 조선시대까지 그냥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이제 그 관리들의 월급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게 과전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결국에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으로부터 이제 그 이성계가 왕위를 양위받는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 이 신진사대부들은 크게 이제 개혁의 방향을 두고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급진파의 대표가 정도전, 자, 온건파가 정몽주가 되는 겁니다. 이 둘 다 개혁하자라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온건파는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한 채 개혁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급진파는 고려는 이미 끝났다. 새로운 나라 만들어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결국에는 이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죠.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급진파, 특히 이제 정도전과 이성계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한다. 라는 거예요. 자,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된다라는 거야. 이성계를 왕으로 해서요. 자, 당시 이제 신진사대부들, 자,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이제 그 목표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유교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교육과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관료가 이끌어가는 양반 중심 사회로 발전한다. 그래서 조선을 우리가 양반 중심 사회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결국에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2년 후에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다라는 거고요. 자, 나라 이름을 이제 조선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나라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이제 중국 명나라 그러니까 새로 나라를 이제 건국을 했으니까 명나라 황제한테 이제 사신을 이제 보내가지고요. 이제 선택을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가 이제 정해줘요. 우리가 후보 이렇게 조선이랑 이제 후보 다른 나라 이름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이제 2개 이렇게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선이라고 이제 그 나라 이름을 이제 명나라 황제한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허락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받는 거야.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세도 넘겨받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국세는 태종 때 와서 줍니다. 자, 이 조선이란 나라 이름은 결국에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라는 뜻이고요. 2년 후에 이제 그 한양천도 했다. 그다음에 이제 명당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이제 한양이 제일 좋다라고 해서 이제 한양으로 수도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조선 초기의 왕들의 업적. 자, 이거 전에 우리가 먼저 가계도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자, 태조의 그 가계도인데요. 태조 이제 이성계죠. 자, 이성계 같은 경우에 이제 부인이 6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거는 이 첫 번째 부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왕비가 된 왕후가 된 이 두 번째 신덕왕후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부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6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6번째 아들은 금방 돌아가시고요. 이 아들들은 이제 방자 돌림이에요. 방우, 방과, 그 다음에 방의, 방간, 방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은 방번, 방석 이렇게 이제 돼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정식 왕비는 지금 신덕왕후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신덕왕후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세자가 되면 좋잖아요. 이 첫 번째 아들, 이 방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자로 앉혔다가 나중에 이제 쫓겨나게 되고요. 이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이 이제 세자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태조한테 막 쪼르고요.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정도전도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난 아들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됐으니까 이 신하들의 말을 이제 정도전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신권 정치, 그러니까 신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성인이 다 된 이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은 신하들의 말을 좀 안 들을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부인 사이에 난 아들들 중에서 그 다음 세자를 이제 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성계가 이제 그럼 신하들 누가 했으면 좋겠냐 세자를. 그래서 신하들이 이 방번이는 이제 그 왕이 될 그릇이 좀 아니고 이 두 번째 아들인 방석이가 세자로 앉히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방석이 이제 세자로 앉혀져요. 자, 요러한 이제 상황에서 이제 화가 난 사람이 있어. 이 첫 번째 아들 부인 중에서 바로 요 5번째 아들이었던 이 이방원이야. 자,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태조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 시험에 이제 합격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이제 조선이 막 건국되기 전에 그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였던 이 정몽주를 제거했던 인물이 또 이제 이방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인 이성계가 왕이 될 때 어떤 큰 공을 세웠던 게 이제 이방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원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조선 건국하고 왕위에 오르는 이런 거 할 때 우리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이 큰 공을 세웠는데 아니 정작 왕위를 잇는 거는 두 번째 부인 아들이 왕위를 잇는다.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을 일으켜요. 그걸 이제 왕자의 난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왕자의 난.
그래서 이제 왕재난을 일으켜서 이 방번, 방석 다 제거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찬성했던 정도전도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1차 왕재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자가 누가 되면 이 두 번째 방과 이 영안대군이 이제 세자로 앉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제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이제 정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종 같은 경우에는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 왕이 누가 이어야 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세 번째 형, 그 다음은 네 번째 형, 막 이렇게 이제 있는 게 순서잖아. 근데 이제 이 형들이 두려운 거야. 이 이방원이. 그래서 이제 이방원을 제거하려는 어떤 이제 그러한 이제 일을 꾸며요. 그거에 대해서 이방원이 먼저 알아채고 나서 당시 그 자기를 제거하려는 그러한 이제 세력들을 제거를 하게 돼요. 미리 알아서. 자기 형들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제 내쫓고요. 요게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방원이 이제 둘째 형, 그러니까 이 정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세제로 책봉이 돼요. 왕위를 이을 동생, 형제 이런 뜻이야. 세제로 책봉이 돼서 세제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정종 다음에 이제 이 이방원 이 다음에 왕위에 오릅니다. 태종으로. 자, 그래서 요 가계도도 여러분들 좀 이제 참고를 하면 좋고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나라잖아.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이런 거 있죠. 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연 정순원 철고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선에 이제 28명의 그 왕들의 앞글자를 이렇게 따가지고요. 외우는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태조의 가계도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성계가 자기 아들들이 지금 왕자의 난으로 해서 많이 죽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냥 물러나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요. 그래서 두 번째 정종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정종 왕위에 오르고요. 아직 요 태조는 살아 있어. 그래서 태조를 우리가 이제 상왕이라고 얘기해. 살아있다라고 해서 상왕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야. 자, 그리고요. 정종도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그래서 정종도 상왕의 직위가 오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또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태상왕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제 정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사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자기 동생인 이방원이 권력을 이제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물려주고 이제 물러나요. 그래서 태종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태종. 자, 태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태종 같은 경우에는 왕위에 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왕위에 오를 수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아들이니까 왕위에 오를 수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난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사병을 혁파합니다. 사병이라는 거는 뭐 당시 이제 뭐 귀족들이나 뭐 왕족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사를 얘기해요. 사병. 그걸 없애버려요. 혁파, 없애버린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이방원이 결국에는 왕제의 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된 것도 그 기반이 이방원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의 역할이 이제 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야. 내가 이제 왕이 됐어. 근데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병을 이제 동원해가지고요. 왕위를 좀 이렇게 도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없애버렸다라는 거야, 이 사병을. 자, 그리고요. 당시 이제 중앙 정치는 왕 아래 이제 의정부가 있고요. 의정부 아래 육조가 있어요. 고려는 우리가 이성육부 이런 것처럼 조선은 의정부 육조 체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지금 왕권을 강화시킨다라는 건데 보통 이제 정치가 왕이 이제 의정부한테 명령 내리고 의정부가 육조한테 이제 명령 내려요. 유정부는 이제 그러니까 육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보고도 육조가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가 왕한테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체계가 이제 기본 체제인데 이제 태종은 신하들을 제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조선에서 관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우리가 흔히 삼정승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세 명의 정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번쯤 뭐 우리 사극이나 역사 영화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영의정, 뭐 좌의정, 뭐 우의정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삼정승인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의정부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종은 의정부를 제외하고 바로 육조한테 명령 내리고 육조한테 바로 보고받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육조 직계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조 직계제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또 태종은요 토지를 조사하고요 호패법이라는 걸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호패법은 지금의 주민등록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패에 보면 이렇게 나무나 보통은 이제 나무로 돼 있고요. 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막 이제 옥이나 막 이런 걸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이랑 그다음에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출생했는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를 조사하는 거야. 16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당시에 16세 이상이다라고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다. 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 성인이다. 즉, 이 사람들이 세금을 담당하는 계층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호패법을 실시한다. 결국에는 인구를 조사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를 또 조사해요. 아이고. 인구와 토지를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인구와 토지를 조사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국가에서. 세금을 잘 걷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와 호패법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그 태종의 정치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건국과정, 그 다음에 태조의 업적, 태종의 업적까지 정리해 볼게요.